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김채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우리 장도 너무 일단은 보니까 2%대로 양시장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일단 수급의 동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요, 삼성전자와 두산중공업, 어제 두산중공업이 좀 과대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저가에 매수하는 것 같고요. 자, 기관에서는 오늘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봤을 때 게임주들하고 IT 업종을 전반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특히 IT에선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린 것 같고요. 게임빌 그리고 위메이드 정도로 게임 업종도 평소보다 많이 또 사지도 않는 그렇죠. 것도 또 기관의 매수세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오늘 잘 가는 종목 그리고 어제 수급 파이트 살펴봤던 바로 BH를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의 동향 살펴봤고요. 바로 수급 파이터 1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대한항공과 송원산업이 만났습니다. 혹시 자리를 비우신 동안 모니터링을 하셨나요? 네 글자를 맞춰오셨네요. 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이 항공주들 그리고 석유화학주들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올해 1분기, 2분기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강했었던 섹터 그리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시세들이 나왔었던 기업들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 3분기, 4분기 들어오면서 네. 여러 가지 악재를 좀 맞이하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두 종목인데 이 두 종목군들 지금 위치에서 다시 한번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는 것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 보시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송원산업이 만났습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충분히 노려볼만한 자리에 위치한 두 종목인데요. 자, 승자는 누가 될까요? 1라운드 승자 열어주시죠. 기관의 선택, 송원산업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침 오늘 네. 석유화학 섹터가 강한 반등세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송원산업을 제가 좀 뽑았는데 네. 송원산업 전에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많은 항공주들 중에서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류항공 쪽에서의 굉장히 큰 실적을 냈던 것을 우리가 한번 봤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항공주 안에서도 기타 다른 항공주하고는 대한항공은 조금 다른 컨셉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테마 자체가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속도의 차이로 대한항공보다는 지금 송원산업 즉 석유화학 쪽을 보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가 있는 게 네. 기타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보다도 제가 이제 송원산업을 좀 주목하는 이유는 송원산업이 만들어내는 이 산화방지제라는 제품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산화방지제라고 하는 제품은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필수 첨가제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돼요. 즉, 효성화학이라든지 이제 기타 다른 화학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 때 송원산업의 산화방지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피크아웃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피크아웃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대다수의 화학기업들, 정유화학기업들이 증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증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생산을 했다라는 건데 제품 생산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산화방지제는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 있는 석유화학 기업들에게는 이 피크아웃이 조금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겠습니다만은 산화방지제를 만드는 송원산업은 아직까지는 피크아웃에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조금은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의 고른 성장세가 지금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이 코로나19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죠. 실적 플러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것을 좀 고려해 본다면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을 갖고 있고 실적까지 받쳐주니까요. 저는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도 공략을 해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원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송원산업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는데요. 실적의 고른 성장세가 좀 수치로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3분기 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남겼고요. 그렇죠. 자, 향후 이제 영업이익을 1,000억 원대를 돌파한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송원산업에 관해서 좋은
증권가들의 의견들도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송원산업의 이제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수의 흔들림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수의 종목군들이 사실 올해 굉장히 큰 시세를 냈다가 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나 네.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큰 시세를 받지 못했던 것이 과거에는 단점이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좀 저는 보여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조금은 편안하게 지금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1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25,000원까지의 목표 수익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사서 당장 내일 혹은 당장 다음 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섹터이긴 합니다. 즉 천천히 긴 호흡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코멘트를 드려보면서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조금은 더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송원산업 굉장히 매력도 있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면서 앞서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다음 실적 시즌까지 한번 모아가보자라고 하는 전략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원산업 손절가가 15,000원으로 평소보다는 좀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과 뭐 커플링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은 맞아요. 꼭 빠지기는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 25,0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송원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 송원산업을 한번 살펴봤고요.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에이펙트 아이온스 아무래도 모니터링을 단단히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글자 더비가 또 나왔네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진짜 종목을 좀 고르기가 부담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수급이 쏠린 것도 애매하게 쏠려 있어서요. 그렇죠. 네. 오늘 강하다 그래서 당장 또 내일 추가적으로 강할지 안 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 이제 한치 앞을 지금 모를 정도의 이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은 길게 보자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저는 두 군데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반도체 혹은 제약바이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T.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의 3대 지수가 굉장히 또 좋게 강세 마감을 했고 또 더욱이 체크를 해볼 부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을 좀 연결을 해봤을 때 저는 이 반도체 IT 관련 기업들 대신에 위치적으로는 조금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에이펙트, 아이온스 모두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처럼 시장이 좀 안 좋은데 기관과 외국인이 그래도 지금 반도체 섹터를 좀 사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에이펙트 아이온스가 만났습니다. 승자 열어볼게요. 외국인의 손을 아주 오랜만에 들어주셨습니다. 에이펙트의 승리입니다. 일단 뭐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파이널 테스트 공정이 길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 반도체 칩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산업의 외형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올해는. 자,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사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새로운 기술력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산업에 좀 불을 지펴주는 사실 이제 메타버스가 없었다면 반도체 산업이 지금 꾸준히 고점 논란에 쌓였거나 또 이제 고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았었던 상황에서 메타버스가라는 테마가 생기며 메타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반도체 IT 기업들의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야기들이 많은 저는 지금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지난 2분기, 3분기 전기차 관련 기업들 대비해서 많이 부진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곤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쪽은 여전히 저는 반도체 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본업, 메모리 반도체 쪽의 테스트 공정 여기에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사업까지 들어가고 있고 전장용 반도체 테스트 장비까지도 지금 수주 발주가 나간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에이펙트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 지금보다 더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펙트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도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이펙트의 현재 위치, 지금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알아볼게요. 네, 일단 오늘 지금 흐름이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마 이 종목을 고를 때만 하더라도 좀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장 후반부에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좀 밀려 내려가면서 종목들도 좀 차익 매도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온 상황이라서 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저는 충분히 오늘 종가의 모습, 종가 가격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려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저는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9,000원 넘어서 12,000원대까지의 목표가를 잡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손절 가격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이 에이펙트의 주가를 보게 되면 당일 등락률이 굉장히 좀 커 보이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꼬리들이 좀 많이 달리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여차해서 대응을 못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쫓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손절 라인은 5,500원을 제시드리면서 손절은 타이트하게 대신에 한번 시세가 받으면서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손절가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상으로 보고 좀 가는 선이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네. 최고가 기준으로 가는 선이 9,050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잘 참고를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5,000원이고요. 목표가는 높게 잡고 있습니다. 12,000원 바라보고 있는 에이펙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를 통해서 또 종목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제 오늘 김채성 팀장의 공략주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정말 이 네 글자 수급파이터 안에서 네 글자 유행은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다 네 종목 네 글자만 올라왔네요. 그러다 보니 네. 제가 이제 종목들을 보니까 정말로 제가 네 글자로 된 기업을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자, 플래티어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에 최적화된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도 네 글자긴 하네요. 자, 네. 플래티어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제가 신규 상장을 한 종목들은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 아직까지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긴 하지만 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테마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가는 테마, 가는 종목이 힘이 지금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플래티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수가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메타버스를 모르셨던 분들도 이제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메타버스가 어떤 산업에 활용됐는지 이제 찾아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메타버스가 조금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래티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근데 플래티어가 또 급등 시세 분출을 한번 해가지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플래티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큰 시세가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오늘 좀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3만 원이라는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해야 3만 5천 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여기서 내려오게 된다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2만 원이라는 가격대 최근에 이제 상승을 시작한 가격대가 2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투심이 급격하게 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손절가 2만 원 정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 대응이 더 중요해 보이네요. 손절가 2만 원이고요. 목표가는 3만 5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플래티어였습니다. 자, 오늘도 수급파이터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